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제15장 정신장입니다. 제14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원문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요. 지금 인유정신이라고 그랬죠.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14장 체형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도유. 도에는 뭐가 있다? 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이 일편구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체형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이 일단노냐라라고 해서 또 절대 한쪽으로 쏠리지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제, 손지, 익지, 듣기 중이라 덜어내고 도와주는 것이 곧 얻어야 된다. 그 중화죠, 중화.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뭐예요? 어디에요? 그저 체육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제 있다고 하면서 손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손지죠? 그런데 억지라고 하죠. 눌러준다는 뜻이에요. 억지. 익지는 부지라고 하죠. 그리고 듣기 중이라고 하지 않고 듣기 의라고 해서 마땅함. 이 중자나 마땅함이나 똑같죠. 적당함, 마땅함. 그러니까 저 채용장과 14장 채용장과 이 정신장은 하나의 세트로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유백원 주에서 설명하는 것도 장황하고요. 임 선생이 설명하는 것도 장황하고요. 채용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간단해요. 적천수만 딱 보면 이거 원문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발전을 하는 것이 적천수가 발전하는 것은 유백원의 주서부터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백원의 주가 이렇게 많아요.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이 주에 근거해서 증주를 다신 임철조 선생이 분명히 이렇게 길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채영장과 마찬가지로 하실 말씀이 무척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실 말씀이 이 많은 걸 지난번에는 이걸 제가 원문을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이거 한다고 원문 가지고 하면 뭐죠? 좀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거를 오늘 읽고 사례명조가 3개인데요. 오늘은 1개만 하고요. 다음번에는 빠르게 해석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사례명조 첫 번째 95번을요. 논문에서 제가 이걸 논문으로 잡아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사례명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임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정이라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에요. 나를 생한다는 건 뭐예요? 인비죠, 뭐. 인비고요. 신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다. 극하는 것은 뭐예요? 저 뭐죠? 우선 관성이 있고요. 설하는 식상이 있고요. 내가 쫓아가서 극하는 재성이 있을 것이다. 기라는 것은 정과 신. 그러니까 여기서 기를 하나 더 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정기와 신기. 우리 많이 얘기하죠? 정기와 신기. 하나의 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신을 따로 띄워놓고 정기와 신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신의 본기인데 기라는 것은 기라는 것이 오히려 정과 신의 본기예요. 그런데 정과 신을 충분히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기라는 거예요. 정과 신이 통하는 것이 기다. 이 두 가지는요, 정이 주가 되고요, 정이 넉넉한 즉 기가 왕해지고요, 기가 왕한 즉 신이 왕해지는 것인데 오로지 금수가 정기이고 목화가 신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디서 얘기한 것이냐? 유백원 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백원 주에서는 금수가 정기이고요, 목화가 신기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시고요. 반론을 제기하는 건 어떻게 이유를 다냐 하면
본문 끝 구절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우에 유병원주를요. 요제, 손지, 있지, 듣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정이요, 목화가 신이라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듣기 중 무엇이 됐든 덜어낼 땐 덜어내고 도와줄 땐 도와주는데 그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채용장에서는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고요. 여기선 중화, 가운데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요. 사주는 반드시 유통시키는 거, 시키고 생하고 화하고 덜고 돕는 것. 네 가지죠 벌써. 생하고 화하고 생극재화예요. 네 가지 금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용으로 돼야만 한다. 그러게 되면 정과 신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자세히 관찰해 연구해 보면 비단이라고 해서 일주나 용신, 채성만이 어떻게 해요? 정과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냐? 오행에서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오행도 모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그냥 우리가 일주나 용신이나 채상만 가지고 이게 정과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행에서도 일일이 한 개 한 개의 오행에서도 정과 신이 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요. 여유가 있으면 덜어내야 돼요. 부족하면 도와줘야 되고요. 손지, 억지, 득지예요. 듣기 중에요. 덜어내고 눌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가운데 이치는 하나로 이렇게 정해졌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하나의 이치가 정해진 가운데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오로지 깊게 살펴보면 듣기 중 이 세 가운데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주는데 그 눌러주는 것이 너무 눌러주는 것이 힘이 없어서 오히려 가서 괜히 성질만 돋군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준다고 가서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을 받아먹질 못하면 오히려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극하고 제하는 것이고 이기라는 것은 생하고 돕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여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이 지나칠 경우 그러면 그 여유 있는 것을 그냥 설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처음에 이제 이 방법이에요. 설아요. 한번 설해 줘요. 부족한 것이 도와주는데 지나치면 부족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것이 손익의 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개 여유가 지나치면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건드려서 이제 반대예요. 이건 도와준다고 갔는데 여유가 있는 걸 덜어내려고 극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된다? 괜히 건드려서 성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유 있는 것을 설하면 마땅히 순해지고요.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설을 하라라는 거예요. 설을 하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지나치면 돕는 것이 오히려 받을 능력이 없으면 그 부족한 것을 제거하는 것에 따라야 하므로 한쪽으로만 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여기서 불가지별 일단 구해라 일편 구해라 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원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정이 지나치게 족하면 마땅히 그 길을 오히려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가 지나치게 왕하면 마땅히 그 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건드려주면 오히려 설할 것도 없고 괜히 그걸 하려고 쫓아갔다가 그 왕한 신만 건드려서 성나게 하지 말아라. 신이 설하는 것이 지나치면 그 정을 도와야 되는데 이러하면 생하고 화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신이 청하고 기가 튼튼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이 지나치게 족하고요. 오히려 그 길을 덜어내는 것이고 기가 지나치게 왕하면 반대로 그 신이 상하게 되는 것이니 신이 지나치게 설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정이 억압을 되게 돼서 편고하고 난잡해서 정을 다하고 신도 마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가로로 예를 들어서라고 해서 작은 가로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게 수다 목부예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이 수가 범람하면요 목이 뜨는 것이다.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된다? 정신이 없죠. 목이요. 괜히 도와준다고 갔다가 물만 많아서 범람해서
수다목부가 된다. 화가 많아, 목이 많아, 화가 치열하면 화가 정신이 없다. 오히려 먹다 화식되는 거예요. 예. 화가 지나치게 초조라고 해서 메마르는 것이죠. 그러면 토가 메마르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금이 묻히죠. 토다 금침이에요. 수다 금침이 아니라 토다 금매죠. 이거는요. 묻히죠. 그러니까 금이 정신이 없죠. 금이 너무 많으면 수가 약해져요. 수가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이 많다, 금다, 수, 핍이에요. 그래서 11번은 원주의 유벽원 주에 금수는 정기로 목화를 신기로 하는 것은 인체 장부의 이론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폐장은요, 이 바깥에 있어요. 겉으로 이제 인체 내에서 겉이라고 하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요. 제가 이제 저도 한의원에 근무하고 인체에 대해서 요즘 대강 알고 있지만 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겉이 아니죠. 같은 속은 속인데 폐는요 금에 속하는데 신장은 수에 속해요. 금과 수가 금생수하죠. 그러니까 이 폐에서 신장으로 수를 내려주는다라고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안으로 감춰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기가 된다. 이 정력이에요. 우리도 정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같은 내장 속에서도 어떻게 폐가 겉이라고 할까요? 자, 이 겉인데요. 그럼 저 속은요? 자,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자, 심장은 여기 있습니다. 폐장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같은 속인데도요. 자, 심장과 폐장은 뭐에 이렇게 카바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갈비에 의해서 카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장이나요? 신장이요. 특히 신장은요. 뭐예요? 또 간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심장과 폐는 확실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갈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근데 신장과 간장은요. 여기 간장은요. 갈비뼈 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가 보호하고 있을까요? 배에 지방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겉 가죽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어떤데요? 라고 하는 게 금생수한다 하면 금에서 수로 수한다 하면 겉에서 속으로 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요. 간장은 목에 속하고 심장은 화에 속하는데 목화 상생하는데 겉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기라 하는데 겉으로 발생한다? 자, 간은 이 갈비뼈 밑에 있습니다. 갈비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찌르면요 간이 그냥 들어가죠. 근데 이 폐장이나 심장은요 이 갈비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은 안에 있으면서 목생화하는 바람에 이 심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비장은요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주유를 통해서 모든 걸 관통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 비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라가 하는 일은요, 비장지라. 이거 영양액을 공급해서 소화액을 공급하는 것 뿐이 아니에요. 그럼 위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만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에서 내려갈 때 비장과 또 여기 비장 밑에 있는 십이지장,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소화액을 뿌리고 해서 앞으로 내려가면서 간에서 담낭액을 주고 해서 지방 이런 걸 전부 분해시키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장부터 거치면 영양분은 소장에서 빼고요. 대장으로 내려가면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체와 같은 오행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한의학도 똑같이 올라서고요. 양의학이 물론 확실히 발전을 했지만 한의학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명 가운데 표리가 정과신을 이야기한다면 겉과 속을 정과신으로 이야기한다면 목화 금수는 정과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만약 왕한 것이 설하는 것이 맞다면 그 설하는 신이 바로 길을 얻어서 정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안에서 발에서 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야? 그러면 결국은 안에서 발에서 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간장에서 예, 심장으로 나타난다. 목생화한다는 뜻이에요. 왕한 것을 극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극하는 신이 유력하면 신이 넉넉하다고 이것을 겉으로부터 유래 안으로 도달해서 정의, 이거 보세요. 정의잖아요. 이 정의 얼마나 중요해요? 정력.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은 폐에서부터 내려가서 신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폐에서, 금생주에서요. 그래서요, 이 폐가 약한 사람들은요, 정력이 딱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뭐예요? 명리학적으로도 목화토 금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토요, 이거 이제 비장과 위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계절의 마지막 달이라고 하면서 참 토를 제일 우리 명리학에서는 토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쓸 때는 별로 용신을 쓸 때는 그렇게 토를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사계절만큼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술충멸에 태어나면 사주에 토가 많죠. 그럼 목이 없는데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해서요. 혹 지지로 신유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이 넉넉하고 신은 안정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토가 많고 금이 없는데 천간으로 가불목이나 지지로 인묘목이 있으면 이거는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겉으로부터 안으로 다다르는 것이니 왜? 그걸 하니까 예, 신이 넉넉하고 정이 안정되었다고 한다. 그래 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이 넉넉하다. 토로서 이와 같이 논하였으니 오행 모두가 한 가지 힘으로 자세히 그것을 연구하여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역평이에요. 논문 내용이에요. 제가 이 논문 내용을 여기다 쓴 거예요. 임철조 주장에 하면 유병원의 장부의 기능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금기운은 폐장,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심장은 화기운, 아까 얘기했듯이 복생화 안으로부터 속으로 나오고요. 금생수 하면 겉으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토기운은 비장과 위장을 비유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몸을 다 돈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요즘은요 생각한다라고 하면 뇌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이 아니라 현대적으로는 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마음심, 심장에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바로 양심에 털이 났다 하면 심장에 털이 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양심불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하는 걸 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목화토 금수로 해서 마음을 저 새끼 저 마음이 뭐야 심장에 털이 났어 라고 하면 저 새끼는 양심불량이야 라고 한 것과 똑같아. 심장에 털이 날 정도로 양심이 불량하다 라고 했는데 심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양의학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심장은 오직 하는 일은 뭐예요? 온 몸에다가 피를 공급해 주는 게 심장이죠. 역할이요. 그러나 이 오장육부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요. 모든 게 기능적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이 사람 몸에서는 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요. 뭐 더 이상 뭐 이거 제가 이렇게 쭉 한 것은 논문에 있는 겁니다. 논문에 써 있는 걸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명조 95번 첫 번째 이것도 논문에 들어 있습니다. 논문에서 끌고 여기서 끌고 왔죠. 논문으로요. 그래서 논문에 이걸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잖아. 개유, 갑자, 병인, 무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화토가 강할 것 같은데요. 계절을 보셔야 되죠. 계절이 어떻습니까? 자월이에요. 금생수하죠. 이렇게 같아요. 이게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정관격입니다. 자, 정관격이면 격으로서는 정관격을 살려있죠. 이 격을 깨면 안 됩니다. 이 격 깨면 큰일 납니다. 정관격이니까요. 형충파해를 제일 꺼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주 가만히 보십시오. 수체 토화용조예요. 화토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거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쓴다 그러면 모근도 좋다.
근데 이 사주 좀 보십시오. 자월에 태어나서 음년생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남자니까. 예, 자월이니까 해자니까는 해월을 지나서 금운으로 가서 그 다음에 화운이 와야 돼요. 그럼 금운은 어떨 거냐? 안 좋겠죠. 그 대신 용신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주에서 용신은요, 요 간목입니다. 간목이죠. 수체 토화 용조에서요. 토 이거 물론 씁니다. 쓰긴 쓰는데 목도 쓰고요. 화를 쓰고요. 그 대신 목은 못 가요. 플러스 한신이라고 하는데 철조 선생님은 목이 용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밑에가 내려 쓰고요. 그리고 철조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개유. 보세요. 이 금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혼은 좋아요. 네, 개유. 갑자. 네, 병인 무술. 네. 좋죠. 이혼은요. 네, 좋고요. 자, 차죠. 이 A 위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잡는 거예요. 간목이 정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이란 곧 인수죠. 비겁이나. 여기서 정이에요. 정을 잡는데 세목 득수자. 쇠한 목이요. 수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생수. 이것 지금 토생구, 금생수, 목생화, 화생토까지 흐르는 사주예요. 이 사주 대운 볼 필요 없는 사주입니다. 말리을 이자입니다. 봉, 인목을 만나서 녹이 돼서 위에서 정적, 정력이 충분히 좋다라는 거예요. 또 나오죠. 무토로서 신을 삼고서요. 목생화, 화생토 하니까요. 그것이 그 무토가 좌술 통근하고 있어요. 술토에 깔고 앉아서요. 인술, 공지위, 신왕, 정신이 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주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인술, 화국을 이루어서 이 일주의 정신을 왕하게 하고 있다. 관생인 인생신, 좌하 장생의 기관 유통이다. 장생까지 깔고 앉았죠. 생화, 오행구적. 생하고 화하는 오행이 갖춰져 있다.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는 거 하면서 좌우상하가 정역불패. 안정되고 협동하며 어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대운을 볼 필요 없습니다. 간목만 안 건드리면 되는데요. 사실은요, 여기서 용신이 간목이죠. 그러면 이 경신금 대운, 신유 대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이 후운이 좋으니까 철조 선생님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관이 오면 능당이라고 해서요. 자, 관이 여기서 지금 화가 관이니까 뭐예요? 수가 되겠죠. 능당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수가 오면요, 이 무리를 그냥 이룬다는 거예요. 이 간목을 해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무리를 이뤘다. 수가 무리를 이뤘다. 이거 관운이 들어오니까 격국론으로는 관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금생수, 수생목을 하겠죠. 오히려요. 근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신금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러나 이 개수가 방어를 해주네요. 간목을 위주로 했을 때. 참, 이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철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겁재가 오면 관성이 있고, 식신이 오면 인성이 있어서 막아주니, 동서남북운에서 사방운이 다 개가행 모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어떻게 됐다? 일생 부기수복이 가위미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위라는 것은요. 참 사주가 이렇게 태어나기도 힘든 사주죠. 그래서 주류무체 흘러서
막힘이 없는 사주는요, 예,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명주는요, 옆에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추운 겨울에 병화라라고 해서 물상으로는 태양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춥죠. 하는 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용지는 바로 옆에 있는 절체봉생, 그러니까 간목이다라는 거예요. 또 궁통보감에 이건 논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요, 간목의 생부가 절실하다라고 궁통보감에 있어요. 이거의 궁통보감은 뭐예요? 계절학이니까요. 추우니까 더군다나 병화가 자월의 병화는 간목의 생부, 인수의 생부가 필요하다. 또 심해첨의 격국론은요, 월령의 자수예요. 지장간의 계수가 연간을 들여서 정관격이죠. 정관격은 사길신에 속하므로 생화는 경신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참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관격은요, 극하거나 파하면 격이 깨지면 안 된다고 심해첨 선생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든 저러든 컴퓨터 지금 현대 명령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수가 5.1이에요. 그래서 수체 토화 연계에서 화토가 되고요. 오순대운이 되어서 호운이 된다라고 했지만요. 필자의 견해로는 이렇게 해서 주류무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돌고 돌아요. 일명 주류무체의 사주로 호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정을 논한다면 간목이죠. 예, 그래서 신은 무토죠. 예, 발산하는 무토가 되죠. 신이죠. 정기신이 갖춰진 명조가 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이랑 인성과 비겁이고요. 극재설은요, 관성, 재성, 식상으로서 신기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정과 신이 이 사주는 95번은 확실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주 보기 힘듭니다. 예. 자, 그러면 사례명조 95번 제가 뽑아 나왔습니다. 이 사주입니다. 지금 좀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평년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후운이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일생 편안하겠죠. 이 진운이 되면 이 양반 돌아가죠. 자진 수국을 이루고 해서요. 진술충도 하고 썩 진운에 아마 종명이 될 사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한 개의 명조만 했고요. 이게 지금 제가 필자의 견해로 해서 이게 논문에 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사주 이제 두 개, 정인격하고 96번하고 97번은 그러니까 결국은 97번은 간단히 얘기했네요. 왜? 흉한 사주인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